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헬라스 베로나 기어코 8연패를 찍고 꼴찌로 내려앉았다. 그나마 해볼만한 상대였던 몬차 상대로도 완패를 당한 것은 큰 충격. 거기다 하필이면 비급4 진입을 노리는 유벤투스가 상대다. 그래도 나폴리를 제외한 상위 전력 상대로 3골차 이상 대패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 악몽 같은 주전 선수들의 징계는 지나갔다. 이전 경기에선 급한 대로 미드필더 타메즈를 수비수로 기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후보 수비수 마냐니가 27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으며 뒷심 부족으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도 유벤투스전부턴 정상적인 수비 운용이 가능해 한숨 돌렸다. 부상자 복귀도 반가운 소식. 핵심인 라사그나, 라조비치가 이전 경기서 안정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그러나 기뻐하기엔 이르다. 베테랑 파라오니가 부상으로 측면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유벤투스의 측면 공격에 실점을 허용할 공산이 크다. 유벤투스, 강팀 인테르를 2-0으로 완파하고 리그 4연승을 달리며 비급4 진입이 목전이다. 부상자도 착실히 복귀하는 시점이라 월드컵 전 남은 2경기 전승과 3에서 4위 진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공격수의 생산력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전 3경기에서 넣은 4골 모두 3에서 4선에서 나왔을 정도. 주전 공격수 블라호비치의 부상으로 대신 출전한 밀리크가 전방에서 아쉬운 활약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블라호비치는 최근 팀 훈련에 복귀하여 득점력 감소 문제는 곧 해소될 전망.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전력. 리그에서는 단단했던 수비가 돌아오고 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흔들리던 수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남은 시즌을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어 유럽 대항전을 소화하는 상위권 팀보다 일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도 나름의 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무실점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유벤투스의 승이다. 스쿼드 관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엘라스 베로나의 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측면 수비에 누수가 발생한 데다 유벤투스 핵심 공격수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벤투스의 일방적인 우세로 흘러갈 될 공산이 크다. 득점은 유벤투스의 저조한 원정 득점을 고려해 저득점을 예상한다. 2.5 기준 언더를 추천한다. 핸디캡은 과감하게 무승부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위험 부담이 커 추천하지 않겠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언더. 라요 거함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며 5경기 무패.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비급4도 가능한 위치까지 올라왔다. 때마침 강등권까지 떨어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셀타비고가 상대라 승점 쌓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전력을 다할 공산이 크다. 기본적으론 지공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는 편이나 레알 마드리드같이 상위 전력을 만날 때에는 실리적인 운용을 혼용하고 있다. 특히 실점을 감수한 전방 압박은 레알 마드리드를 당황시키기 충분했다. 경기 내내 상대 진영에 위치한 상태로 190회의 패스를 시도하여 3골을 넣은 것. 덕분에 다른 팀들에게 극단적인 압박 전술도 잘 사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셀타비고 상대로도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수비에서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4경기 볼터치 기록에 따르면 페널티 박스 수비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라인을 올리고 중원에서 공을 잡는 시간을 대폭 늘렸다. 때문에 상대의 강한 압박과 뒷공간 침투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셀타비고의 공격 템포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요가 전진 배치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 셀타비고 이번에도 무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랜 부진에 4-4-2로 포메이션 변경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이번 경기까지 지면 바로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등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미드필더를 4명 배치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편이다. 특히 전체 패스의 절반 이상을 중원에서 시도할 정도로 중원 장악에 공을 들인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여 점유율을 가져간 보람이 없다. 이전 3경기에서 시도한 슈팅 중 26회가 중거리 슈팅. 이런 비효율적인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원정에서의 뒷심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지지부진한 공격 전개와 점유율에 집착하는 전술 때문에 집중력을 경기 후반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원정 실점의 73%가 후반에 나온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라이온은 최근 홈 2경기에서 후반에만 4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후반 실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라요의 승이다. 셀타비고는 현재 전술 유동성이 떨어져 항상 하던 방식대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반면 라요는 상대에 따라 디테일한 변화를 가져가며 강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요가 경기력에서 차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셀타비고의 원정 수비 집중력 문제를 고려해 다득점 양상을 예상하겠다. 2.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핸디캡의 경우 라요의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된 구조적 위험성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 배팅 라요 승 2.5 오버. 발렌시아 최근 5경기 무승부진에 빠졌다. 휴식기 전 마지막 상대가 상위 전력 베티스라 무승 행진을 끊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한 상황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전 경기서 상대 수비의 퇴장으로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되었지만 1-1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경기 후반에 실점했던 이전 양상과 다르게 경기 시작 10분 만에 내준 자책골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베티스전에서도 졸전의 여파가 몰려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전 수비수를 잃은 것도 큰 타격. 이전 경기 전반 도중 파울리스타가 부상으로 교체되었다. 또 다른 주전 수비인 디아카비도 부상으로 결장 중이라 상위 전력 상대로 후보 수비수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비 실책에 의한 실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베티스 4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찜찜한 상황이다. 하위권으로 처진 세비야 상대로 이기지 못한 데다 주요 공격 자원의 연이은 퇴장으로 3에서 4선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지금 상태라면 발렌시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결장자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넣은 17골 중 11골을 넣은 이글레시아스, 후안미, 페키르 3인방이 부상과 징계로 결장한다. 후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은 한 골에 불과해 사실상 공격 전개가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 핵심 수비수의 부상 이슈가 발생한 발렌시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할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 그럼에도 수비는 믿을 수 있는 옵션. 바르셀로나와 함께 아직까지 한 자릿수 실점만 허용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 최근 3경기 3골에 그친 발렌시아의 빈약한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무실점으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무승부다. 발렌시아의 저조한 득점 페이스와 베티스의 핵심 공격 자원이 전부 결장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조커 카드도 마땅치 않다. 서로 무의미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공산이 크다.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공격으로 두각을 드러낼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을 예상하겠다. 2.5 기준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페에노르트 라치오와 볼렌담을 연이어 잡으며 상승세 전환에 성공했다. 1위 PSV와도 승점차 3점에 불과해 언제든 선두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위치 때문에 휴식을 앞두고 만난 캄비르 상대로 대승을 노릴 공산이 크다. 다행히 부진했던 득점력을 회복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는데 그치며 불안한 모습이었으나 이전 볼렌담전에서 멀티 득점을 올리며 한숨 돌렸다. 하지만 세밀한 공격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리그 상대인 볼렌담과 시타르트는 페에노르트에게 총 56회의 슈팅을 내주고도 2실점에 그쳤다. 막기 쉬운 슈팅을 시도하도록 박스 안에서 촘촘한 수비를 펼치는 것이 승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셈. 캄비르 전 또한 앞선 2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겠다. 탄탄한 홈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단 1실점만 허용했다. 리그에서 최하위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캄비르인데다 때마침 4경기 연속 무득점 부진에 빠져 있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캄비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무승을 기록한 것도 큰 타격이지만 득점이 없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억지로라도 위험 부담, 즉 밸런스를 깨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다만 이 시점에서 하필 상대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팀 페에노르트. 이번 경기도 어렵게 흘러갈 공산이 크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꾸준한 득점. 이번 시즌 리그 12경기서 골을 넣은 경기가 3회에 불과하다. 특정 경기에서 3, 4골을 몰아넣고 오랫동안 침묵에 빠지기 일수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득점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니다. 이전 3경기서 경기당 11회의 슈팅이 나오는 데다 그중 8회는 박스 안쪽에서 시도했을 정도로 상대의 위험 지역에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술보단 선수들의 자신감 결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상위 전력 상대로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그래도 수비력은 리그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3회에 그칠 정도로 홈, 원정 모두 균일한 수비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득점력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 극후반부터 잦은 실점이 나오고 있다. 페에노르트의 일방적인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후반에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페에노르트의 승이다. 캄비르가 공격에서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인데다 페에노르트의 홈 수비력은 리그 최고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페에노르트가 최근 슈팅 수 대비 득점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체급차에 비해 적은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때문에 가급적 핸디캡 마이너스 2.5 접근은 지양할 것. 앞서 상술한 페에노르트의 득점 효율 문제를 감안해 저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멀티 득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5를 넘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3.5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페에노르트 승 3.5 언더. 라치오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진 더비 경기서 승리하며 기세가 올랐다. 기세를 살려 연승을 노려야 하겠으나 월드컵 전 마지막 상대가 5위 유벤투스다. 때문에 몬차전에서 전력을 다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 약간 힘을 빼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대체 불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징계에서 복귀했다. 이전 로마전에서 이기긴 했으나 점유율 싸움에서 큰 폭으로 밀린 데다 상대의 위험 지역으로 패스를 집어넣는 것조차 버거웠을 정도로 에이스의 공백을 체감해야 했다. 하지만 다시 복귀했고 몬차와의 체급차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라차리의 징계 여부다. 현재 경고 4장을 받은 상황이라 몬차전에서 경고를 한 장 더 추가할 경우 유벤투스전에 결장하게 된다. 빡빡한 유로파 일정에서도 그의 출전 시간을 관리할 만큼 사리 감독의 플랜에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몬차를 상대로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측에서의 실점 가능성을 필히 고려해야 할 것. 몬차 스쿼드가 반파된 엘라스 베로나를 잡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공수양면에서 완성도 높은 축구를 선보이는 라치오는 차원이 다른 상대. 특히 원정에서 상위 전력 상대로 3경기 모두 3골차 이상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낮아진 수비진의 높이는 경기 내내 큰 위험 요소가 될 전망. 마리의 부상 이탈로 밀린 코비치 사비치를 피지컬로 제어할 선수가 노장인 팔레타뿐인데 이번 시즌 컵대회 출전 외에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기량이 떨어진 상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정에서 상위 전력 상대 실점 제어력이 떨어지는 단점까지 고려한다면 라치오의 빗발치는 공세를 막 아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더해 팀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제공하던 센시가 부상 결장 또한 큰 타격. 전방에서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몇 없는 미드필더 자원이라 측면에서 볼이 고립된 채 공격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에게 유효타를 넣기 어려울 것.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라치오의 승이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복귀로 공격 전개 문제도 해결된 상태인데다 몬차의 수비 구성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다. 거기다 몬차의 핵심 미드필더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핸디캡 접근도 좋은 선택이 될 것. 또한 몬차의 상위 전력 상대 원정 성적을 생각해 일방적인 다득점 경기를 예상한다. 2.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라치오 승 2.5 오버. 메뉴 충격적인 패배로 9경기 무패 행진도 끊겼다. 이전 경기와 같은 상대이나 이번엔 홈으로 불러들인 상황. 하지만 비급포인 토트넘과 승점 3점 차로 리그 5위인 점을 생각하면 컵대회에 집중하기엔 다소 부담되는 일정 후 공식 팀 훈련에서도 1군 스쿼드의 절반이 보이지 않았다.
일부 로테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홈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 특히 이전 홈 5경기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하지만 아스톤 빌라전에서 에너지 레벨에 밀리며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막지 못하고 초반부터 무너진 점은 우려되는 사항이다. 해당 경기서 10회에 파울이 중원에서 나왔을 정도 때문에 최근 훈련에 참가한 완 비사카를 기용해 측면 에너지 회복과 뒷공간 수비를 노릴 공산이 크겠다. 페르난데스의 복귀로 공격은 숨통이 트일 전망. 이전 경기서 점유율을 58% 쥐고도 골을 넣지 못했다. 이 선에서의 키패스가 단 1회였을 정도로 공격 작업이 세밀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 하지만 페르난데스가 컵대회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반 출전일 공산이 크다. 아스톤 빌라, 에메리 감독의 화려한 데뷔전이었다.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한 메뉴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 일정이 걸린다. 최근 2경기서 7골을 터뜨린 브라이튼과의 일전이 예정되어 있다. 리그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힘을 아낄 필요가 있다. 바뀐 공격 전개 기조가 제대로 먹혔다. 에메리 감독이 공언한 대로 공격적인 공간 활용과 에너지가 제대로 구현되었다. 특히 상대 좌우 측면을 1에서 2선과 측면 수비수까지 총 6인이 압박하는 움직임이 주요했다. 경기 내내 측면 숫자 싸움의 우위를 이용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대 또한 전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1경기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여전히 원정에선 1승에 그쳤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원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경기력 유지를 언급한 에메리 감독의 요구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그럼에도 이전 원정 2경기서 2패로 매우 부진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놓일 공산이 크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언더다. 메뉴의 로테이션 가동 징조가 보이는 데다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 대한 해법이 확실히 나온 상황이 아니다. 주전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일부 후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기대할 점이긴 하나 주전 선수와의 기량차를 고려한다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스톤 빌라 또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긴 했으나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저득점 가능성이 농후한 경기 그래도 승리는 메뉴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추천 베팅 메뉴 승 2.5 언더. 레알 마드리드, 복병 라요의 덜미를 잡히며 치열한 선두 경쟁에 균열이 생겼다. 리그 일정으로만 따지면 시즌 첫 연속 무승의 불안한 흐름. 체급차가 큰 카디스를 상대로 승리가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 심각한 전력 누수를 극복하지 못했다. 징계로 결장한 크로스의 빈자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700회에 육박하는 패스를 주고받았던 이전 2경기와 달리 라요전에선 449회에 그쳤다. 상대의 집요한 전방 압박에 백기를 들고 만 것. 하지만 카디스전에선 문제없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주도권 문제는 1경기 해프닝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벤제마의 부상.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던 벤제마가 빠진 라요전에서 14회의 슈팅이 부정확하거나 골키퍼 정면을 향하는 쉬운 슈팅이었다. 계속된 강행군의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부상을 조심해야 할 선수들이 즐비한 상황이라 벤제마 없이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소와 비교해도 위축된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다. 카디스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며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했다. 월드컵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가 우승 전력인 레알 마드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에 전념할 공산이 크겠다. 하지만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수비수인 에르난데스가 이전 헤타페전에서 추가 시간에 퇴장당해 레알 마드리드전 결장이 확정됐다. 곤살레스 감독의 수비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비 퀄리티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후보 수비수까지 대부분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 에르난데스의 짝인 추스트와 얼마 전 복귀했던 팔리마저 다시 부상을 당하며 결장자 명단에 들어왔다. 중앙 수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스쿼드가 엉망인 상황. 대패를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에너지 레벨 저하를 노출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는 강등권에 제대로 된 라인업도 구성할 수 없는 상태라 손쉬운 승리가 예상된다. 레알 마드리드의 멀티 득점을 예상하나 3.5를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벤제마의 부재와 이번 시즌 4골 이상 기록한 공식 경기가 3회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5 기준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3.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